1968년 1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 31명은 박정희를 목표로 청와대로 향했고 그 중에는 김신조가 있었다. 김신조는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방앗간을 하던 어머니와 공장 생활을 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의 집안은 방앗간을 하던 어머님 때문에 넉넉하게 살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이후 그가 16이 될 무렵 사유재산이 국유화되며 배급사를 받아먹고 살게 되었다. 그가 나고 자란 청진은 공업도시였기에 김신조는 1961년 흥남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하는 등 공학도의 꿈을 꾸기도 했었다. 그런 그가 군대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여자들도 따르지 않았으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북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신은 1961년 가을 군에 자원 입대했음을 전했다. 19에 군에 입대한 김신조는 적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중대에 배치되었다. 군 생활 중 그는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 2사단 주변 지형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경기도 양평에 침투하여 고정 간첩에게 공작금과 비밀 지령을 주는 등의 침투 임무를 수행했었다. 김신조는 1967년 8월 또 다른 부대에 배치되는데 그 부대는 민족보위성 총정찰국장 김정태가 김일성의 특별 재가를 받아 1만 명의 병력으로 창설한 특수부대 124 군부대였고 이때 그는 6기지에 배치된다. 김신조의 말에 따르면 부대는 모두 8개 기지로 1개 기지당 12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124 부대에서 그는 격수를 비롯해 얼음물 속 잠수 등의 다양한 훈련을 했고 완전 무장한 채 40km의 거리를 3시간 안에 주파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124 부대가 창설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면접으로 정예 요원 31명을 선발했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들은 그동안 침투 임무에 성공한 적이 있었던 그야말로 정예 요원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에 속하는 자들이었고 그 중에 김신조도 포함되었다. 이듬해인 1968년 1월 13일 총정찰국장 김정태는 124 군부대 31명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은 서울로 내려가 박정희를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남한이 더 커지기 전에 장악해야 한다는 지령을 직접 정찰국에 내린 것이었다. 원래 그들의 목표는 서울의 5개 시설, 청와대, 미 대사관, 육본 등이 목표였지만 목표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박정희만 노리는 것으로 지령이 바뀌었다. 최정예 요원이었던 그들은 총 6개 조였고 각 조당의 인원은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청와대 집무실 진입, 청와대 1층 장악, 경호실 제압 등 각 조마다의 역할들이 있었고 당시 김신조는 2조 조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김일성의 지령을 김정태로부터 전달받은 124 부대 31명.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을 했고 1968년 1월 16일 밤 황해북도 연산군에서 출발해 청와대로 향했다. 다음 날 남방 한계선을 넘은 그들은 20kg 군장을 메고 주로 밤에만 움직였으며 1시간에 12km씩 이동했다. 얼어붙은 임진강을 넘어 그들은 불과 며칠 만에 경기도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1월 19일 낮 1시경 그들은 파주의 한 야산에서 남욱군 우씨 사형제와 마주치게 된다. 남욱군 형제는 도망갔지만 124 부대 31명은 사형제를 붙잡아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제거 후 처리 과정 때문에 의견이 나눠져 그들은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었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결국 그들은 우씨 사형제를 풀어주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씨 형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길로 달려가 파출소에 사실을 알리게 된다. 우씨 형제의 신고에 군과 경찰의 경계는 강화되었고 이때부터 상황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다. 청와대로 이동하던 124 부대 31명은 1월 21일 밤 10시쯤 자하문 초소를 지나다 검문에 걸리게 되었다. 그들은 남한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훈련 뒤 복귀 중이라 말했지만 검문 중인 형사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그 사이 무전으로 연락받은 종로경찰서장 최규식과 병력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렇게 124부대 31명과의 접전이 벌어졌고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종로경찰서 최서장과 정경사가 생을 다하고 말았다. 또한 124부대의 5인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죄 없는 민간인들까지 생을 달리해야 했다. 이후 124부대 31명은 인왕산, 비봉산, 의정부 등지로 도망쳤고 군과 경찰은 즉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나서게 되었다. 며칠에 걸친 이 작전에서 124부대 31명 중 29명이 제거되었고 1명은 월북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신조는 인왕산 부근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이 발견되자 김신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그때 나오면 살려준다는 말이 들려왔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는 투항하게 되었다.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육군 방첩부대 사령부로 넘겨진 그는 당일 저녁 방첩대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후 김신조는 방첩대로 넘겨졌고 당시 방첩대장이었던 윤필룡이 직접 그를 신문했다. 그 과정에서 윤필룡은 적이었지만 그의 군인 정신을 높게 평가해 주었고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었다. 김신조는 윤필룡의 인간적인 대우에 투항을 넘어 전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그는 투항할 때까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군과 민간인 여러 명이 생을 달리했지만 그가 지급받은 탄창이 그대로였던 점에서 김신조의 말은 사실로 입증되었고 그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전향을 결정한 김신조는 그동안 조금씩 흘리며 말해왔던 북쪽의 정보와 기밀을 털어놓았고 북쪽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1968년 2월 말까지 이어진 조사 이후 그는 미군 첩보부대 수용소로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방첩대에서 이름이 바뀐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옮겨졌다. 김신조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1970년 4월 10일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후 김신조는 중앙정보부에서 마련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